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이제 몸 이곳저곳 점검 좀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물놀이 후에 눈이 가렵거나 혹은 충혈된다면 바이러스 결막염을, 그리고 귀에 통증이 있거나 간질간질하다면 웨이드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은 되도록이면 많이 만지지 마시고요. 귀는 면봉이나 손가락을 통해서 자극하는 건 좋지 않고 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에 장시간 운전해서 내가 피로가 좀 쌓였는데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활기찬 하루하루 되셔야죠. 네, 그럼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7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구가 감소하고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구는 37만여 가구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는데요. 2017년과 비교하면 전세 비중이 7.8%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7.8%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같은 월세화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실거주가 강조되고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밥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4,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한 해 전보다 5.9% 올랐는데요. 쌀과 달걀, 김 등 김밥 핵심 재료 물가가 김밥 원가를 끌어올려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방청이 어제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집중호우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피해 상황과 원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수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혜자의 97%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출산 당시가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혜택을 주는 구조인데요. 부부 중 수급 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혜택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 시점 즉시 지원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부터 금값 전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거제와 통영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더군요. 네, 맞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자 어제 소방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경남 소방 361명과 지원 인력 26명 등 총 387명과 장비 84대가 거제 통영에 투입됐는데요. 이와 함께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도 장비 13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경상 3명 등 총 4명인데요. 소방청은 인명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추가 강우와 산사태, 침수 등에 따른 2차 피해 대비해서 이 배수와 복구 지원, 현장 안전 조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아니 너무 가물어서 비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극한 호우가 또 쏟아졌습니다. 강수량이 기록적인 수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거제에는 5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1972년 거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일강수량입니다. 또 전국 97개 종관 기상 관측 지점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일기상 강수량인데요.
이보다 많은 비가 내린 건 24년 전 태풍 루사 당시 강릉에 870.5mm와 대관령에 712.5mm 뿐입니다. 통영 역시 어제 하루 409.7mm의 비가 내리면서 196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거제는 200년에 한 번, 통영은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극한 호우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거제와 통영에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죠? 이번 폭우는 이 태풍 돌핀에서 약화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풍이 유입된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남풍이 남해안의 지형과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고요. 여기에 남해 수온도 27도에서 28도로 높아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한 비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되는 조치에 따라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계곡과 하천, 또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수도와 배수구 역류,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낙석, 또 침수 지역 감전사고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극한 호우에 뭐 하나가 이렇게 적절한 게 그렇게 힘듭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최근에 금 가격 반등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예. 네. 이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 KRX 금시장에서 총 1,330억 원 상당의 금을 순매수했는데요.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모두 5,240억 원의 금을 순매도했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5월 1,250억 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서 6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3,480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지난달에도 510억 원가량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서 1,33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금 매수세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네, 뭐 주변에서 금값이 좀 떨어졌대 얘기를 네. 들었었는데 뭐 다시 또 이렇게 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 금 투자 흐름이 달라진 건 금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이 기대감을 키운 요인 뭐였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금의 국제 가격 시세가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값은 지난해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부담에다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인한 미 연준의 긴축 우려까지 커지면서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요. 그로 인해서 금 가격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이자나 이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면 다시 금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13일 기준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보다 9%가량 올랐고요. KRX 금시장에서도 지난달 말 1g당 18만 7,460원에서 이달 13일에는 20만 570원까지 올라서 1g당 13,11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금을 다시 사기 시작했다. 이제 금값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금값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이죠. UBS 역시 2027년 상반기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 등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에는 미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장 금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 중동 정세 등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금값 오른데 이러고 그냥 막 투자해버리면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늘. 자,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돈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에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 시작.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좌마다 난 기다리는데 잠자고 있는 내 돈 모르시나요? 아니 근데 신인선 씨는 가수니까 그렇다 쳐도 소장님 대단해요. 어? 너무 매주 잘하시는데요? 연습을 저렇게 시켜가지고 아니 이러다가 안 나온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 가수해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방금 노래에도 힌트가 살짝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어디 좀 돈 나올 데 없나?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계좌에서 돈이 나올지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요.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 자산이 무려 18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계좌 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환급률이 29% 그쳤고요. 마땅히 찾아가야 될 내 돈인데 내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쵸. 잠자고 있는 게 있다. 오. 이 돈이 18조다. 그 18조 안에 내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소액이든 아니면 거액이든지 간에 무심코 지나칠 뻔한 이런 숨은 금융자산들 사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머니에서는 간단한 검색이나 앱 사용으로 스마트하고 간편하게 잠자고 있는 돈 찾는 방법 도장 깨듯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돈 내산 말고 내 돈 내 찻입니다. 오. 자, 분명 내 돈인데 찾지 않았던 그런 잠자고 있는 잊고 있었던 돈들이 상당할 텐데요. 자, 어떤 돈인지 어떤 돈부터 찾아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미션 1. 잠들어 있던 예금을 깨워라. 오래전에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그 전에 잔고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친 돈 그리고 내가 아기 때 부모님이 만들어준 통장도 있을지 몰라요. 그쵸.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있는 돈 이걸 찾아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던 휴면 예금들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금융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휴면 예금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한 다음에 본인 인증 거쳐가지고 휴면 예금을 조회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서민금융 있다라는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2천만 원 이하의 본인 명의 예금은 즉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휴면 예금을 찾은 돈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058억 원에 와. 얼마 전부터 소액이라면 네.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핀테크 T사의 앱을 통해서도 소액 휴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서민금융진흥원과 T사가 연계해서 50만 원 이하의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T사의 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방법도 간단한데요. 이 T 앱에서 휴면 예금을 검색하고 본인 인증 거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휴면 예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받을 휴면 예금을 선택하시고 수령 방법을 이 T 페이머니로 지정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50만 원 이하의 예금이라면 여러 건을 나눠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각각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예금 깨우기 이게 많든 적든 내 돈이니까 야무지게 찾아가야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클리어할 미션 대체 뭔가요?
자, 미션 2. 흩어져 있던 내 금융자산을 찾아라. 아, 내 금융자산이 이제 은행, 보험, 뭐 증권계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네. 근데 은행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보험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증권도 여러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탁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보험, 증권 이런 이 금융자산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의 파인을 이용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인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 돈 관리라는 항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면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와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계좌는 조회 후에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사용법도 비슷한데요. 앱을 깔고 본인 인증 후에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서 조회하고 신청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이 참 좋은 게요. 이 방법으로 각종 카드 포인트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금을 집어넣은 예금 같은 경우에 돈을 넣은 게 기억이 나고 계좌를 만든 게 기억이 나는데 안 쓰는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 이거 까먹기 쉽거든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들의 이런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 혹시 얼마나 쌓여있는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꽤 확인 많을 안 것 같아요. 해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많으니까 거 보니까. 물어보셨겠죠?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무려 2조 9,09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2조? 네, 거의 3조 원 가까이 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카드사 8곳에서 소멸된 카드 포인트만 해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와. 카드 포인트는 통상 5년이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카드 포인트가 뭐 있겠거니 하는데 네네. 카드를 여러 장 쓰다 보면 이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내가 꼬박꼬박 결제를 했으니까 쌓인 거니까 이거 꼭 써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어카운트 인포나 아니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거겠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1포인트를 1원으로 인정합니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꿔서 송금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거 취소하거나 정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드 포인트 조회하면서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이참에 정리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 휴면 카드라면 해지할 수 있고요. 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카드 가만히 뒀다가 연회비 나가고 이런 것들 이제 막으실 수도 있겠죠. 그럼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말고 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 돈 아끼는 방법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러는 것보다 바로바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이제 다음 달 카드 이용 대금에서 빠져나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카드사는 연회비나 아니면 할부 수수료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포인트로 예금이나 적금,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낼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이용하시면은 카드 포인트로 국세나 지방세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포인트가 이 세금보다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금액만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지 아니면 포인트로 쓸지 생활비를 줄이는 데 사용할지 유리한 방법을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막상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런 거 아주 능숙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앱에서 카드 포인트를 찾고 활용하는 거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글씨도 너무 작고요. 다행스러운 게 올해 2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내 카드 포인트를 따로 찾아서 쓰지 않아도 카드 결제 대금에서 포인트가 먼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단위로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매달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결제되고요. S카드사도 최대 5만 포인트를 한도로 포인트가 먼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카드사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모든 카드사가 이 서비스 아직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서 카드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포인트 찾는 방법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숨은 돈 찾아서 도장 깨기 해볼까요? 미션 3. 3. 자, 지나칠 뻔했던 받을 돈을 찾아라입니다. 받을 돈? 받을 돈은 딱 받아야 돼요. 그럼요. 근데 딱히 받을 돈이 있나?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보험금 잘 챙기고 계실까요?
아까 그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또래 애들이 제 친구 또래 애들이 엄마가 어렸을 때 들어줘가지고 그죠. 모르는 그 숨은 보험금 정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찾을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숨은 보험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숨은 보험금이라는 건 일단 만기가 됐는데도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생겼는데 안 받은 경우 또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놓친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에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 바꾸면서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제때 못 받으면 보험금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숨은 보험금이 2025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어이구. 그래요? 그러면 이 많은 숨은 보험금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한 뒤에 본인 인증하고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입 중인 보험뿐만 아니라 소멸되거나 만기가 지난 보험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 보험사에 흩어져 있는 숨은 보험금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을 보험금이 있다면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이 보험금 찾아간 것만 해도 80만 건에 달한다고 하고요. 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3조 2,470억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한 건당 평균 계산하면 약 404만 원이에요. 오, 예. 이번 기회에 모르는 숨은 보험금 꼭 챙겨야겠어요. 맞습니다. 숨은 보험금 말고도 또 찾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자, 이번에는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카드 포인트가 아니라 혹시 세금 포인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오, 그래. 세금? 들어보긴 했어요. 오, 네. 처음 없는 것 포인트? 같던데 나는. 이거 꽤 쌓여 있을 겁니다. 세금을 내기만 했지 세금 냈다고 해서 뭐 포인트를 줬었어? 하시는 분은 계실 텐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세금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점씩 적립되고요. 매년 3월에 적립되는데 1년에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한도는 1,000점이고요. 이렇게 쌓인 세금 포인트는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내가 포인트를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앱의 경우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세금 포인트에서 세금 포인트 조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바로 내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세금 성실히 납부해서 받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포인트 쌓여 있는 거 보면 최대 1,000점이 이제 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0점 가지고 뭐 하겠어 하는데 1점이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비롯해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과 같은 곳에서 할인 혜택 가능하고요. 또 CG 땡 같은 영화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때 구매할 때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미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최저가에 거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야구 경기 관람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K땡 위즈팀의 홈 경기 입장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신 후에 마이 홈택스에서 세금 포인트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세금 포인트 혜택으로 들어가시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쿠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세금 포인트 혜택에서 모바일 쿠폰을 선택해서 쿠폰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숨겨져 있는 내 돈인데 네. 내가 확인을 안 하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네. 카드 같은 경우는 5년이면 날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는 우리 연체되고 이러면 즉각 전화해서 가져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돼요. 이거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돈을 받아가듯이 우리한테도 좀 줘보라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0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맛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저 시원한 거. 탕 이런 것도 삼계탕. 생각나고 콩국수 이런 거. 아유, 생각나고. 좋죠. 네. 다 나왔어요. 뭐 다 나왔네요. 한 가지 안 나왔어요. 뭐요? 아우, 커다란 수박 네. 아. 위에 딱 잘라가지고 아. 안에 있는 과육 막 파서 아. 얼음 막 깨가지고 넣어가지고 막 버무려서 야. 옛날에는 사이다 넣고 너무 맛있죠.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인선 씨 같은 분들이 네. 카페에 가서 컵빙수 네. 그걸 드신대요. 맞아요. 좀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양도 네. 적당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추억과 요즘 트렌드를 합했습니다. 추억의 화채와 그다음에 요새 먹는 컵 빙수를 합해서 아주 매력적인 여름 음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콩물 하나로 즐기는 여름 별미입니다. 여름콩이요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름콩을요 과일 화채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콩물 만들었으면 그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냥 또 묵히게 되잖아요. 와. 오이를 아주 곱게 채 썰어서 오이채 면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추억과 요새 트렌드가 만나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처럼 화채랑 빙수가 여름 별미이긴 한데 네. 사실 또 요즘 애들 예민한 게 이 네. 살이 많이 찌면 안 돼요. 네. 예, 또 사이다 넣고 설탕 많이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콩물이 딱 맞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도 좀 신경 쓰고 저도 요새 좀 나이살이 쪄서 좀 힘들거든요.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아주 만들었는데요. 일단 병아리 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병아리 콩 삶아 놓으면 이거 뭐 후무스라 그래갖고 요새 분들 굉장히 많이 잡수시죠. 예. 뭐 빵에다가도 발라 드시고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이 후무스 전날 한 8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려두세요. 그렇게 해서 팔팔 끓는 물에 넣고 한 30분 정도 삶아내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요거를 한 10분 정도 삶았더니요. 약간의 갈았을 때 콩 비린 맛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우리가 이거를 불려놨다 하더라도 삶을 때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30분. 삶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삶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했더니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병아리 콩. 맛있어졌죠? 뭐가 좀- 네. 요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 병아리 콩 넣고 그 밥 지으면 맛있거든요. 저는 저거 으깨가지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빵에다가, 네, 네. 빵에다 발라놓고. 예. 저는 요거 올리브 오일하고 또 곱게 갈아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뭐 빵에도 발라 먹고 나중에는 요거트에도 넣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8시간 불려서 25분에서 30분 삶아서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세요. 이제 콩이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요거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박인데요. 우리가 요새 수박이요 어찌나 단지 정말 맛있어요. 요거를 먹기 좋게 자르는데 너무 크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빙수 안에, 그러니까 컵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벅차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짧게 이렇게 작게 잘라주시는 게 귀여워. 좋아요. 숟갈 안에 딱 들어갈 네. 만큼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병아리 콩에 같이 넣을 짝꿍이 바로 이 연두부예요. 연두부도 이렇게 2모 정도 먼저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요거 톡톡 튀기는 맛이 아주 좋잖아요. 네. 그래서 블루베리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놓고 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 우무예요. 우무는 우뭇가사리를 묵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실 무맛이에요. 아무 맛도 없어요. 대신에 요 우뭇가사리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식이섬유 굉장히 풍부하고 또 포만감이 있어서 탄수화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약 대신해서 우무를 많이 먹긴 하는데 여름철에는 왜 우무를 많이 먹냐 하면 우무가 굉장히 찬 식품이에요. 그래서 화채에 넣거나 냉국에 넣거나 냉채에 넣거나 시원한 식감과 함께 질감을 주니까 요거 아주 맛있거든요. 요것도 썰어서 같이 넣을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썰면 미끄러져 나가겠죠. 네. 딱 요만큼씩 우리가 그 수박하고 똑같이 아. 요렇게만 썰어주세요.
그 빙수 먹을 때 안에 젤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은 그냥 젤리인 줄 알고 먹겠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젤리 드시라 그러면 나중에 이 치아에 맞아요. 낀다고 그러고 좀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젤리가 당분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화채는 특히나 과일의 당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을 넣어서 우무를 넣어서 약간 당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건강에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제가 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자, 수박 준비했고요. 우무 준비했고요. 이제 요거까지 블루베리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 오늘 제가 아까 여기에 뭐 넣는다 그랬어요? 컵에다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컵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오, 컵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신세대처럼 한번 잡숴 보시는 네.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빠밤. 빠밤. 자, 우리가 병아리콩 준비했잖아요. 오늘의 꿀팁은요, 병아리콩과 연두부를 같이 갈아주는 게 바로 꿀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갈아주면 고소한 맛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식감이 부드러워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 이게 콩물다운 콩물을 먹는구나, 굉장히 고소함이 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또 할 거는 이게 바로 볶은 소금이에요. 볶은 소금을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맛이 훨씬 더 증가하는데, 왜 단맛이 증가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뭐 넣을 거예요? 수박 넣을 거잖아요. 네. 수박의 단맛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줘요. 아. 우리 왜 시장 가서 다방 커피 먹으면 할머니,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한 알갱이 넣어주세요. 바로 소금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야 단맛이 더 진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팁이에요. 오늘 팁 잊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하세요. 자, 그랬으면 믹서에다 이제 갈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 그게 소금이었구나. 자, 병아리콩. 병아리콩. 약. 아우, 얼마나 고소할까요? 연두부에 맛있더라고요. 그거. 병아리콩에 아우. 저는 이 병아리콩 삶아서 그냥 옆에 놓고 막 먹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두부 그냥 뚝뚝 넣어주세요. 연두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연두부는 우리가 아침 대용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삶거나 데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뚝뚝 잘라서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것만 하면은 굉장히 되직한 물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걸쭉해지죠. 그쵸, 엄청 네. 걸쭉해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생수를 넣어주세요. 생수 딱 4컵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4컵. 네.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소금 넣어야지 맛있다고 네. 했잖아요. 소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우,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으면 자, 나는 달게 먹고 싶어요. 아무리 수박이 들어갔어도 그래도 콩물은 약간 달아야 돼요 하는 단파. 네. 나는 그냥 밋밋한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만약에 밋밋한 게 좋아요 하실 분들은 소금에서 끝. 나는 달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올리고당 아. 한 숟갈만 넣을게요. 네. 이거는 예인 씨를 위해서 제가 넣어요. 그러니까요. 음. 제가 지금 눈빛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선생님 좀 더 달게 해요. 조금만 더 달게 할 때 그걸 읽으셨네. 내가 지금. 그게 딱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볼게요. 어우. 편하게 갈리네요.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아주 곱게. 아주 곱게. 아, 근데 저거 맛있겠다. 저 소판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잘 됐나요? 요 정도 갈잖아요. 예. 요 정도 갈면 우리가 뭐 해 먹냐면 그냥 볼에다가 요거 놓고 그릭 요거트 넣고 블루베리만 넣고 먹으면 돼요. 이러면 아침 대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콩물을 빙수처럼 만들어서 먹을 거니까 더 고와야 돼요. 아. 다 된 게 아니군요. 더 많이. 더 많이 갈아요. 더 많이. 아주 곱게. 아주 곱게.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한번 갈았으면 체에다 한번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체에다 내리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냥 잡수세요. 곱게 갈아서. 대신에 2번 정도 믹서기를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갈면 되는 거예요. 오. 자, 이제 됐어요.
오, 됐나요? 진짜 곱게 봐야겠다. 갈렸어요. 보니까. 어이구. 아주 곱게 갈렸어요. 음. 자, 그랬으면 한번 맛을 얼마나 곱게 갈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 이거 그냥 콩물로 아침에 잡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이것도 강추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는 뭐 아이들 또 남편들 걱정되시죠? 이렇게 하나 갈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든든하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제가 예쁘게 담기만 하면 돼요. 본쌤만큼 고와졌네. 아주 그냥 깨끗해요. 아주 곱게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대신에 너무 많이 담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넘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분의 2 정도만 담아주시면 돼요. 컵에다가. 네.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유리컵 할래요. 괜찮습니다. 유리컵도. 우리 진짜 컵빙수 사면 딱 저런 컵에다가 담아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또 어쩜 그러실지는 몰라요. 아유, 요새 환경 걱정되는데 저런 데다가 한다고 그러실지도 네. 모르는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서 먹으면 씻어서 또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일단 우무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우무. 우무 한 5개, 6개. 요게 들어가야지 맛있어져요. 오. 이렇게. 다 그 조화를 생각해서 재료를 네. 고르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잡숴 보시잖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씹는 식감이 딱 조화롭지?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박 넣을게요. 수박은 좀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크기도 귀엽고. 이제서야 저렇게 조금 작게 썬 이유를 알겠다. 그렇죠. 예. 이래야지 이게 조금 뭐랄까 떠먹는 기분이 그쵸. 나요. 네, 이렇게. 컵 안에 쏙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화채 먹어본 적 있어요, 인선 씨?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콩물 화채는 처음이에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블루베리도 넣어드릴게요. 아우, 슈퍼푸드. 여기에다가요, 요거뿐만 아니라 바나나 넣으셔도 되고요. 아, 맛있겠다. 그다음에 사과 배 넣으셔도 되고요. 더 달달해지니까. 네, 그다음에 자두. 아. 요새 자두 맛있잖아요. 맛있죠. 자두 넣으셔도 되고 복숭아, 그것도 무른 복숭아 말고 딱딱이. 딱딱이 복숭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 됐거든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미리부터 드릴 거예요. 오. 어. 저 또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자, 요렇게 먼저 잡숴 저렇게 보세요. 보니까 미숫가루 색깔이 나요. 그렇죠. 고르세요. 그렇게 예. 먼저 고르세요.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아, 역시 수박 제일 많이 들어간 거 고르네. 티 났어요? 티났어요. 네. 요거 한번 저희가 맛을 또 볼게요. 와, 콩물 향. 아니, 콩물이 색도 아주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와, 정말 부드러워서 향기도. 콩물하고 이 과일하고 잘 맞네요. 그렇죠. 엄청 잘 맞죠. 콩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약간 비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전혀 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와. 연두부하고 병아리 콩이요. 이게 식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백태콩만 했다 그러면 살짝 비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거 잡수실 동안 저희는 뭘 와. 하냐면 오이채를 넣은 콩물을 할 거예요. 오이채는 요런 필러 아주 얇게 되는 이 필러를 가지고 이렇게 씨만 없게끔. 왜냐하면 씨까지 넣으면 너무 무르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네. 이렇게. 아, 이거 우무도 너무 맛있다. 우무. 식감이 너무 좋죠. 어, 손님 여기다 넣으신 이유가 있네. 블루베리도 맛있고. 자, 이렇게 씨만 빼놓고 이렇게 다 넣으세요. 씨를 빼는 거는 너무 이제 물러질까 봐. 예, 그러신 물러질까 봐 거죠? 빼는 거예요, 씨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국수처럼 이렇게 되죠? 네. 요거를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담으세요.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오이 국수인데요. 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해놨어요. 그러면 요게 약간 좀 뻣뻣하잖아요. 네. 소금 한 꼬집만 넣으세요. 한 꼬집만. 이렇게. 왜 꼬집어? 한 꼬집만 넣으세요. 그래서 조물조물 버무려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에다가 알맞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으세요. 아, 이게 면? 이게 국수예요. 면이 안 들어가네. 네.
네. 그래서 혹시 나는 당뇨 때문에 면을 먹고 싶은데 면을 못 먹어야 하시는 분들 기분 내시라고 이렇게 오이채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이가 대용이 될 수 있구나. 그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 다 하는 됐죠?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아주 좋죠. 뭐 어느 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뭐 몇 킬로 뺐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오. 믿거나 말거나 잘 거기다 콩을 모르겠고요. 부어서. 여기에다가 콩물을 부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약간 비벼 먹을 정도로만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와. 이렇게 비비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요게 맹숭맹숭하면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뭘 넣느냐? 깻가루를 듬뿍 넣으세요. 네. 깻가루를 이렇게. 야, 이거 뭐 그렇게 너무 해서 고소하겠는데. 요거를요. 오이채를 콩물에다가 한참 비비세요. 그렇게 해서 잡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요거 잡숴 보세요. 진짜 와, 나 이 비주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면 아우. 대신 벌써 오이.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 콩물을 원샷 콩물 어디 갔어?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바닥까지. 요거는 소금 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소금간은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아까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잡숴 안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와, 진짜 네. 면 같아. 그쵸? 면 그죠? 같죠? 와. 오. 이거를 충분히 비벼서 비벼서 잡수세요. 오. 그래야 오이와 콩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말도 안 돼. 됩니다. 그쵸? 와. 우리 보통 이제 콩국수 먹으러 가면 오이 많이 넣어주세요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좋아요. 별미네, 어우, 별미.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야, 이 여름에 딱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저희가 보리쌀을 이용을 해서 쌈장을 만들 건데요. 그 쌈장 가지고 또 우리가 냉삼육까지 같이 해서 쌈으로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말 시원한 별미를 또 맛을 네. 봤네요. 아우, 여름에는 이거 먹어줘야죠. 한낮에 더울 텐데 한낮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이 콩국 한 그릇 먹으면 오이하고 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맛도 좋고요. 저희가 이 레시피는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니까요. 한번 보시고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